안녕하세요. 스마트탑 오피스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 사업 운영하시면서 블로그로 마케팅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블로그로 마케팅 글쓰기를 하는 방법을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 스마트탑 오피스에서 블로그를 포스팅할 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포스팅을 할 때 이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첫째는 키워드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만들고 도입부를 어떻게 할지 만든 다음에 글을 써내려가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게 홈페이지 사이트로 구매를 유도합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선 키워드 선정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저는 네이버 광고에서 이렇게 광고 검색 광고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네이버랑 또 따로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오른쪽 가운데 키워드 도구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한 줄에 하나씩 넣을 수 있고 최대 5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공유 오피스 사업이니까 공유 오피스 사무실 임대, 소사무실이란 말도 사용하죠. 그리고 1인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1인 기업과 프리랜서, 프리랜서보다는 개인 사업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 여기에 쭉 나오죠. 이 키워드들이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단어들을 통계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5개를 넣었잖아요. 공유 오피스, 사무실 임대, 소사무실, 1인 기업가, 개인 사업자 이렇게 넣었는데 이런 단어들을 검색을 할 때 유사 키워드로 어떤 게 나오는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럼 엑셀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거를 가지고 정렬을 해서 이 빈도수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경쟁 정도가 높으면은 이 파워블로그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 잘 안 돼요. 경쟁 정도는 중간 정도, 그리고 여기 월간 검색 수는 한 200에서 500 정도, 500 안쪽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구글 캘린더, 엑셀 이런 거를 다 구글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네, 저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날짜도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관련된 키워드들 여기서 이제 이 키워드를 선택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 써놨잖아요. 커피숍 임대 이러면 있을 때 저는 커피숍 임대, 공유 오피스 창업하기, 스마트탑 오피스 본점 카페 1호점 커피나무 카페 견학 오세요라고 저는 제목을 만들었어요. 이 연관 키워드 커피숍 임대를 앞에다 넣었죠. 이런 식으로 제목에 들어가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로 가서 검색 키워드들을 넣고 조회하면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저는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정렬을 하고 따로 구글에다가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주를 맡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포스팅하는 것들도 저희 브랜딩 업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창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출력되는 키워드들을 사용하는 게 검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본 게 요거였죠. 그래서 키워드 선정하고 네이버 광고로 검색해서 키워드 검색하는 거 해드렸고 제목 만드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포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오늘 포스팅 한 거를 넣어놨는데 저는 오늘 사무실 임대 직거래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경쟁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저희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 역곡역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했어요. 역곡역 사무실 임대 직거래로 넣었습니다. 역곡역 사무실 임대 직거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유 오피스, 스마트탑 오피스 역곡역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목에 항상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도입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이 도입부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스마트탑 오피스입니다 라고 인사말을 넣은 다음에 저는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대상,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 대상은 사무실 임대를 직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그 부동산 중개비를 내야 되잖아요. 부동산의 임대를 알아보면. 그래서 그냥 직접 직거래해서 수수료를 아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역공역 근처 사무실 직거래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여기서 공유 오피스 역공역점을 미 가성비가 좋고 그 부담 없이 입주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홍보한다. 이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처음에 인사말 쓰신 다음에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이 포스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목적이 뭔지 이것을 먼저 써보는 게 좋아요. 대상 이거부터 쓰세요. 대상 먼저 쓰고 이렇게 그걸 써보고 목적 그렇게 맞춰서 또 목적을 써보고 목적 이 말도 써보고 그 다음에 이 글의 목적이 뭔지 써보고 이렇게 해서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쓴 글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저는 대상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역공역 구하는 분들, 저는 이 글을 읽는 대상이 궁금해할 것들을 질문으로 도입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들, 해소하고 싶은 것들을 질문하던지, 아니면은 이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알려주던지, 아니면은 특이해서 시선을 끌던지, 이렇게 시선을 끌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블로그를 쓸 때는 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도입부를 보고 계속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역공역 구하는 분들 부동산 중개비 부담되시지 않나요? 사무실 직거래 찾으시는 분들의 검색이 많아서 오늘은 역공역 공유 오피스 스마트탑 오피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키워드 검색된 것들을 보면은 저희 블로그로 유입된 분들 중에 사무실 직거래 이런 걸로 검색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니즈가 있구나 하면서 쓴 글이라서 거기서 이제 제가 글을 쓴 의도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썸네일이에요. 이 썸네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여기 앞쪽에 이렇게 보여지는 메인 화면의 썸네일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가운데 정렬을 사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저는 PPT로 만들어요. 포토샵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기획자가 제 본업이기 때문에 PPT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작업을 디자인 얹히는 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이렇게 튜닝 같은 거 할 때 저는 PPT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고 그 사진 위에 투명판을 끼워준 다음에 역공역 전화번호를 로고로 넣어줬고 이 제목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비 아끼고 사무실 직거래 찾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탑 오피스 역공역점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저장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위치를 알려줬는데 요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인용구가 있죠. 인용구를 검색하면 이런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소제목으로 할 때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얘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을 땐 따옴표를 씁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제가 여기 썸네일을 만든 거를 넣어줬고요. 위치, 역공역 2번 출구 앞 1분 거리에 있다. 이거를 강조했고, 가격 안내가 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중개비를 아끼고 싶어? 중개비 수수료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검색을 하신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성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가격 안내 이거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공역점 가격표를 넣었고요. 스마트탑 오피스의 역공역의 장점은 부담 없는 가격이죠. 계약 기간이나 초기 인테리어 비용 부담 없이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오래 머물 수 있답니다. 이 글을 쓸 때 막막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대상 쓰고 목적을 썼잖아요.
대상을 계속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쓰시면 그 글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역곡역 인근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저렴한 가격에 구하고 싶을 때 이 글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포인트를 줬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유 오피스라는 곳 자체가 여러 사람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을 구하는 분들이 가격이 싼 건 알겠는데 이게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한 달 정도 테스트를 해봐라 하는 것들을 운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월 15만 원에 임대할 수 있는 1인실 지정석은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도 높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유 오피스가 나와 맞는지 아직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우선 1인실 지정석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이분들이 우려할 부분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키워드를 해서 제목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 글을 읽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궁금해하고 해소하고 싶은 것들로 질문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어딘지, 가격이 어딘지 이렇게 이분들이 궁금해할 것들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1인실 지정석을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고 운을 띄웠기 때문에 사진을 넣어줬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PPT에서 만든 거고요. 사진 밑에다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쭉쭉 넘기다가 사진이 궁금해서 시선이 멈췄을 때 읽을 수 있도록 넣어서 딱 어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카페나 독서실에서 일하는 게 편한 분들은 사업장 주소를 임대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1인실 지정석을 사용할 수 있죠 라는 걸 넣었고 실제적으로 상상이 되도록 입구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가 휴게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쉬고 싶을 때 여기 네스프레소 원두 좋은 거 쓰네? 기계 이 캡슐을 주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커피 마시고 여기서 쉬면 되겠네 라는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리고 나는 사실 이 1인 다인실은 부담스럽고 그 개인 작업실을 보고 싶다. 그건 얼마지? 라는 게 그 다음으로 궁금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사무실 2, 4인실도 넣어봤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이면 여러분 이거 되게 싼 거거든요. 왜냐면은 개인 사무실을 들어갔을 때 만약에 사무실이 비슷하다고 해도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 버리면은 50으로 들어가면 한 80을 한 달에 쓰는 거고 80으로 들어가면 100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50만 원 안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부담 없이 그냥 노트북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썼죠. 그리고 중간중간 세미나나 미팅을 해야 된다. 고객들과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할 때 사실 수 있도록 회의실 대관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관도 가능하고 비입주사는 시간당 3만 원, 입주사는 1만 원 이렇게 해서 10명에서 15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넣어서 이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만 군더더기 없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 넣어줬고 가격, 그 다음에 개인 사무실이 어느 정도 가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넣었고 그리고 저희 스마트탑 오피스가 유튜브를 성실하게 계속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천 역곡0점 그 영상도 넣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네. 뭐 다들 안 보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내가 10명의 클라이언트에게 10번을 소개하는 것보다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라고 링크만 보내드려도 영상으로 가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다 쌓여 있는 셈이거든요. 저희 영상이 되게 많이 만들어 놨죠. 이거를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쌓아왔던 거라서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는 거는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도 만드시고 영상도 만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 봤는데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문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배너 제가 만든 건데 이것도 저는 PPT로 만들었어요. 위에다가 글자 넣고 이미지 얹혀가지고 모컵 해가지고 넣고 이렇게 이거 저희 카피 제가 만든 카피도 넣고 로고도 넣고 해서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 저희 카테고리 중에 체인점에 대한 글을 쓴 거니까 그 해시태그가 사무실 임대료 아까 뭐였죠? 네, 사무실 임대 직거래 이 키워드 넣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 사무실 임대 역공역 공유 오피스 역공역 소호사무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주면 글이 올라갔지요. 이렇게 하면 짜임새 있게 하나의 포스팅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냥 글을 쓰는 것보다 이미지를 넣어주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무단으로 도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로고를 항상 전화번호랑 로고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포스팅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하실 때 글 쓰기 구성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블로그 이 순서대로 하는 거를 지금 캡처해 주세요. 키워드 선정해서 첫째는 네이버 광고 키워드 검색을 한다. 그 다음에 키워드 들어가게 제목을 만든다. 대상, 목적 생각하면서 도입부를 쓴다. 그 다음에 글을 여기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이미지 디자인을 만들고 홈페이지 사이트를 넣어주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케팅을 하는 포스팅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이 좀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씩 포스팅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담는 사무실, 사람을 담는 사무실. 당신의 자리 스마트탑 오피스가 여러분의 입주를 기다립니다.